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4년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세계경제 전망,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투자 촉진 성공 사례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월드뱅크 즉 세계은행은 지난 1월 9일 글로벌 이코노믹 프로스펙처를 발표했는데 2024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2022년에 3.0%, 2023년에 2.6%에 이어서 3년 연속 둔화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월드뱅크는 세계 경제는 30년 만에 가장 부진한 반기 실적이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서 최근 중동 분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커졌다라며 전쟁 확대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세계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의 성장 둔화, 세계 무역 부진, 수십 년 만에 가장 타이트한 금융 여건 속에서 많은 개발도상국의 중기 전망은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성장률은 지난해 2.6%에서 올해 2.4%로 3년 연속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0년대 평균보다 거의 4분의 3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개발도상국 경제는 지난 10년 평균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3.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실망스러운 실적을 거둔 저소득 국가들의 성장률은 5.5%로 이전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개발도상국 4개 국가 중에서 한국과 저소득 국가의 약 40%는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직전보다 여전히 더 가난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주요 근역별 전망을 보면은 선진국은 2024년에 1.2%, 2025년에 1.6%로 전망을 했고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2024년 3.9%, 내년 4.0%로 전망을 했습니다. 유로 지역은 올해 0.7%, 내년 1.6%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를 주요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은 작년 추정치 2.5%보다 둔화한 올해 1.6%로 전망을 했는데 긴축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고 팬데믹 기간 저축한 소득을 소진한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0.9, 내년 0.8%로 전망을 했습니다.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은 작년 추정치보다 0.1%포인트 낮은 3.9%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도는 2024년 6.4%, 내년 6.5%로 전망을 했고 사우디는 올해 4.1%, 내년 4.2%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4.5%, 내년 4.3%로 작년 추정치 5.2%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소비 심리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가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올해 1.5%, 내년 2.2%로 전망을 했고 러시아는 올해 1.3%, 내년 0.9%로 전망을 했습니다. 내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지난 전망치인 3.0%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은 긴축 통화 정책과 제한적인 금융 상황, 미약한 세계 무역 및 투자로 인해서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하방 위험에는 최근 중동 분쟁의 확대, 금융 스트레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무역 분열, 기후 관련 재난 등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과거 투자 촉진에 성공한 주요 10개국 사례를 별도 분석 연구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티르키예, 말레이시아, 폴란드, 우루과이, 콜롬비아, 칠레, 모로코, 우간다 등 10개 국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분석 기간은 1980년에서 202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분석 기간 중 투자 증가율이 높았던 투자 촉진 기간을 분류하고 동기간 전후로 투자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국가별 주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사례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차로 균형 잡힌 재정 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화, 공정거래법 제정 등 시장 경쟁 확대, 수입 규제 완화 등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2차로 거시경제 안정화에 더해서 자본시장 자유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변동환율제 도입 등 개혁 조치를 병행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도 구조개혁 등을 통해서 무역 투자 등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무역 장벽 제거와 자본이동 및 금융 분야 규제 완화, 국영 독점 부분 축소 등 구조 개혁을 추진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르키에도 거시경제 안정화, 구조 개혁 등을 통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했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규율 마련,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한 물가 금리 안정화 등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WB 즉 월드뱅크는 부채 탕감을 제공하고 무역 통합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며 식량 불안을 완화하려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재정 정책의 높은 경기 순환성과 변동성에 따른 불안정성은 원자재 수출 개발 도상국의 성장 전망을 만성적으로 저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정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환율의 신축성과 국제금융 거래 제한 완화 등 구조적 정책은 재정의 경기 순환성과 재정 변동성을 모두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러한 정책 조치는 개발도상국의 원자재 수출국이 4 내지 5년마다 1인당 GDP 성장률을 1%포인트씩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